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효연입니다. 국토부가 부동산의 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작년 한 해에만 3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단계별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연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미세먼지가 이제 조금은 사그라드는 듯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먼지가 걷히고 완연한 봄기운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실전 부동산 고고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가 함께 해주시죠. 높고 큰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전화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를 먼저 분석해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타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지금 꽃샘추위 때문에 매우 춥죠. 이 부동산 시장도 역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한파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죠. 연속 17주 연속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옥죄게 되면 어느 한쪽이 또 불어나게 되죠. 풍선 효과라기도 하고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나 어떤 이런 세금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곳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방향의 부동산 투자 종목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 투자자들이나 또 실수요자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빌라,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을 빌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빌라 시장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빌라 시장은 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땅값은 정체돼 있고 건물은 또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의 통계죠. 전국적인 모든 부분을 통계를 냈을 때는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이나 특별한 지역들, 강남이나 또 역에서 가까운 이런 쪽들은 투자자 내지는 실수요자들이 교통의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되는 그런 이상현상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상현상이지만 그게 요즘에는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세나 또는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 거래량이 매우 많이 높아지는 부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빌라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투자자들이 몰리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죠. 정책에 의해서 외부 위험 요인이 강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책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굉장히 고가였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학군이나 인프라 그리고 어떤 대단지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품이 가장 입자가 큰 거품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아파트에 투자했던 다주택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접근을 못하고 좀 더 가벼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빌라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파트 대비 실수요층이 많은 투자 수요보다도 실수요층이 많은 빌라 시장으로 몰려든다는 부분입니다. 자, 2080 법칙이 있죠. 파레토의 법칙인데 경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20%의 사람들이 80%를 운영을 한다. 그리고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80%의 많은 서민층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서울 아파트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그런 분들은 빌라나 아파트보다도 빌라나 연립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 종목은 아파트가 강력한데 빌라 쪽으로 이렇게 많은 젊은 층,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실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대출 규제 강화가 강력합니다. DTI가 40%, 그다음에 LTV가 40%.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과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자체가
보니까 60%에서 40%로 확 낮춰졌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죠. 구역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빌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빌라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과 그다음에 빌라 가격, 다세대 가격의 어떤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높은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만 빌라 가격은 서울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거나 실수 요청들이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서울 아파트 빌라 거래량인데 2018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는 당연히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죠. 왜냐하면 규제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2018년도에 9.13 대책 이후로 아파트는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에 이 빌라 시장이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세 거래량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과 18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8,039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전세 거래량이 나타나게 되죠. 약 41%가 상승이 된 거죠. 7,222건 올해 1월 달에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이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전세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그만큼 미반환 사고, 보증금에 대한 미반환 사고가 속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의 전세로 가게 되면 안전하게 그 매매 가격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전세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반환 사고가 아파트 역전세난이 나는 아파트보다는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세 시장으로 빌라를 찾는 게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할 때 소형주택이죠. 그래서 소형주택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빌라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핫한 현장들 찾아갈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죠. 첫 번째 정보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구의역 걸어서 1분 거리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내 6층 정보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 활용 시 실투자금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월세 시 보증금 1천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오늘 등장한 지역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선택은 광진구 자양동을 하셨네요. 대표님, 입지와 호재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빌라입니다. 다세대인데요. 지금 이 빌라 가격 상승률이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0.15%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강남권을 비롯해서 강북권도 역시 0.06% 상승을 한 반면에 아파트는 지금 0.09% 하락이 된 그런 내용이죠. 자, 빌라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그 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직주 근접이 돼야겠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 얼마만큼 편리하느냐 그리고 직장이 얼마만큼 가깝느냐 이 두 개의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의역인데 이 자양동 지역입니다. 기다려 씨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 자양동 지역입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고 강남권과 잠실권이 강 건너에 바로 있고 그다음에 2호선과 7호선, 5호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 진출이 매우 용이하다는 부분이고 강남권의 높은 임대가나 이런 매매가를 견디지 못하는 좀 적은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강 건너의 자양동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전세 가격 자체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공실의 위험이 좀 많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자양동 지역인데 보시게 되면 건국대와 세종대가 이제 이쪽에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이마트까지 또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구의역에서 이 물건 자체는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구의역 바로 앞에는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구청 내에서도 굉장히 거의 수건 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역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교통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의역에서 6정거장만 가면 삼성역입니다.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구의역에서 보게 되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이쪽 나와서 4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등학교나 광진초, 광진중, 양남초, 구남초 이게 학군들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전부 다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빌딩들이 10개가 들어오죠. 구청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런 공동주택도 7개가 들어옵니다. 거의 35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전체적인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강 건너에 제1롯데월드가 있고요. 잠실 5단지 재건축도 있고요. 국제1호 복합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압구정 또 재건축도 잡혀 있죠. 거기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가까이 있고요. 서울숲도 가까이 있고 이러한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 간접적 모든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구청사 광진구에서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지금 자양 1구역이죠. 이 자양 1구역을 빨리 승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주 1회 KT와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매주 1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급에서 또 회의를 월 2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와 이런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이런 심의가 통과가 됐고 환경 영향 평가와 그다음에 지하 안전 평가 이런 부분만 남아 있는데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이 현대화 사업 중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의 뭐 37층, 40층 가까운 이 고층 빌딩이 2개가 들어섭니다. 호텔도 들어오고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이 부분도 2024년에 완공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광진구 전체를 봤을 때 중공역 쪽은 의료행정복합단지 그리고 구의역은 행정 숙박 업무 주거 복합단지, 강변역은 동서울 현대터미널 3개의 주력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광진구의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상업지역 자체가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광진구가 가장 많이 상업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67만 3천 제곱미터 자치구에 형성된 부분이 67만 3천 제곱미터인데 그중에 5만 6천 제곱미터를 광진구의 그 상업시설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부분이죠. 지금 25개구 자치구 중에 가장 하위가 바로 광진구 상업용지인데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늘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상업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광진구의 앞날이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자체는요. 2019년 8월, 올해 8월에 준공이 이제 예정돼 있고요. 10층 건물 내 6층입니다. 바로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종상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꾸며져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는 고층의 다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룸인데 2억 8천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강남권에 비해서 3억 후반대 투룸으로 형성되어 있는 강남권에 비해서 2억 후반대, 2억 8천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투룸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전세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고 전세 선호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2억 8천에서 2억 7천 빼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 월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출 예상 금액을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은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지역도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근린생활시설 정보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 도보 2분 거리 2017년 1월 준공됐고요. 6층 건물 내 2층입니다.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 시 실제 투자 금액 9천만 원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꼼꼼하게 투자 포인트 분석해볼게요. 대표님 분석해 주시죠. 네, 아까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투자 종목 중에 또 이게 다세대도 있지만 상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수익형 모델로 상가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 자체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어떤 노출도 좋아야 되고 그러는데 역에서 얼마만큼 가깝느냐, 그 역이 국제1호 복합지구에서 얼마만큼 가깝느냐, 그리고 직장인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린 상가냐를 봐야 되는데 이 물건 자체는 선정 능력이죠. 유명한 선정 능력.
9호선과 분당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환승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승역세권 선정능력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저는 좀 초역세권을 좀 많이 하죠. 2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린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동과 논현동의 경계 지역, 선릉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른편은 삼성동, 왼편은 논현동인데 삼성동 지역의 어떤 주택이나 어떤 상가들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투룸 같은 경우 5억, 6억 이 정도를 하고 있죠. 논현동 자체는 뭐 3억대 후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1호 복합지구가 가시화가 되고 건물이 완공이 될 그런 시점이면 더욱더 이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논현동도 역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는 지역인데 얼마만큼 삼성동하고 가깝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정능력하고도 얼마만큼 가깝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2분 거리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실운전장 개발 사업부터 해서 현대자동차도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올해 연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GBC가 그리고 영동대로 재화 사업도 역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게 신문기사 보도를 보셨죠. 자, 올해 착공이 되게 되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교통도 어쨌든 광역급에서 오는 철도, 광역 급행 철도죠.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신사 유례선, 그다음에 남북 급행 철도, 그리고 9호선과 2호선, 철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버스도 98개 노선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하루에 유도인구가 58만 명, 굉장히 많은 유도인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더욱더 많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강남권 상권이 1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봉은사역과 삼성역 주변의 그 상권이 현재 강남의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권 매출을. 그 정도로 단가 자체도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상권이라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쪽 지역의 직장인들 그리고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선정능력, 바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면 9호선 급행열차를 타게 되면 두 정거장이지만 바로 삼성중앙역이 완행열차 정차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를 해서 한 정거장이면 봉은사역까지 도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정역 쪽에 주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그쪽에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GBC 올해 연내 착공이 돼서 2023년, 2024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탄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부속도 지하 사업도 이제 추진 중에 있죠. 그러면 이 지상위에 강남의 지상위에 넓은 면적의 그 광장이 경부고속 지하사업 위에 있는 광장과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사업 위에 있는 그 광장이 이제 강남권에 많은 그 넓은 광장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또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도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준공이 완료됐고요. 임차인이 지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층 건물 내 2층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대지 면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거의 9평 정도 됩니다. 물건 자체 면적 자체는 약 11평 정도 되는데 9평, 거의 80%에 육박하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죠. 이쪽 지역의 주거 지역이지만 주거 지역의 그 평당 가격이 거의 4,2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9평이면 거의 4억에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물건 자체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9평의 대지집은 4,250만 원 정도의 대지집을 가지고 있는 4억에 육박하는 대지집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자체의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남권의 선정 능력에 9평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평당 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지금 월세를 따박따박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향후에 차익형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상가이기 때문에 주거지보다는 좀 높죠. 주택보다는 높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9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으로 강남권에 여기서 가까운 쪽에 9평의 대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우 대표가 가져오신 두 개 물건 모두 만나봤고요.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대표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